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6쪽과 77쪽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성의 확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도시화에 대해서 배웠죠?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시성의 확산, 여기에서 그럼 도시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촌락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죠. 이것을 도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적 생활 양식 혹은 도시 문화라고 합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구성원들이 매우 이질적이고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도 이해타산의 기초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적 방식은 바로 도시성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어때요? 이해타산의 기초에서 맺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어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가면 눈을 떠도 코베간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도시 사람 하면 이미지들이 보통 있잖아요. 하다못해 도시녀, 차도남, 차도녀, 일반적인 이미지는 어때요? 우리가 떠올릴 때 굉장히 냉철하고 뭔가 정을 주지 않고 깍쟁이 같고 이해타산의 기초에서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약간 편견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농촌 같은 경우는 또는 옛날을 생각해 보면 서로 많이 알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나타났던 반면에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 공간이 어때요? 끊임없이 확장되고 지금은 어때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와 촌락의 교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성은 점차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성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지만 교통도 발달했고 통신도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에서만 유행되는 어떤 먹거리, 유행되는 의상, 패션 또는 화장법 아니면 여성의 옷 이러한 것들이 도시와 농촌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러한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죠.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의 분화 역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어때요? 직업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죠. 옆에 보시면 단순한 일들을 굉장히 하시고 계시는 어떤 농사일, 이것은 또 고기잡이 하는 모습, 그리고 목축업, 그리고 이것은 광업입니다. 석탄을 캐는 그런 모습인데 전통적인 것은 어때요? 굉장히 직업 구조가 단순하게 되죠. 농촌에서도 본다면 어때요? 농민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게 되는 거죠. 씨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또한 거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업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죠. 농사일을 하신다, 밭일을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도시에서는 어때요? 엄청나게 잘게 쪼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세분화되어 있다,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직종 내에서도 직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또 서비스 직종이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처럼 직업이 분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직업 능률과 생산성이 높아져 가지고 도시인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산업화라고 하는 게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단이 있게끔 해주는 원인 중 하나가 세분화와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직업 능률과 생산성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도시인들이 더욱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혼자서 많은 일을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동일한 일을 잘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핀을 만들 때 저 혼자 모든 공정을 다 해서 만든다 생각해 볼게요. 금속도 자르기도 하고 또 장식할 리본도 옷감에서 잘라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또한 그러한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또 하다 보면 어때요? 손실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나를 잡아서 오늘은 머리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하루 종일 만든다 해도 크게 몇 개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사람의 공정을 나누어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는 철사만 막 자르고, 누군가는 옷감만 자르고, 또 누군가는 리본만 묶고, 이렇게 세 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익숙해지는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 들고, 또 중간에 손실되는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산성과 능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굉장히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차 산업이라는 것이 어때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던 것이죠. 개인보다는 사회 또는 집단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뭐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더더욱 중시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사람들이 워낙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다 보니까 그냥 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 자체가 누구랑 뭐 협동해서 한다든가 단체 간에 어떤 협업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내 맡은 일만 잘하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조금 바뀐 것이 된 것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이나 개인의 목표를 더욱더 중시하게 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여러분, 개인주의하고 어때요? 이기주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이기주의는 어때요? 나만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나만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기주의라고 하면,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주인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서 산업화 도시화의 특징을 잘 봤습니다. 옆에서 보면 산업화 도시화에서 이러한 도시성의 확산이 되고 직업이 분화되고, 그러면서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확산되는 것이 지금 산업화 도시화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어떤 문제점, 또한 것도 그렇다면 또 해결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77쪽 위쪽에 보면 소설가 최인호 씨의 타인의 방이라는 소설 중 일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봐보세요. 위 소설에서 아파트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현대인의 인간관계가 어때요? 단절되어 있죠. 3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이 정말 인간관계 단절, 그리고 인간관계 소외를 상징하는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한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부터 여고생하고 어떤 아저씨가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같은 출구를 나와서 또 같은 아파트로 가고, 같은 동이어 가지고 또 같은 라인이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막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여학생이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집 아저씨였던 거예요. 각자 길로 가면서 웃지 못할 그런 어떤 공익 광고를 봤는데요. 아파트라고 하는 게 어쩌면 개인주의의 어떤 상징, 인간관계 소외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고도 여러 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어떤 생활 양식이 나타났을까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 퇴직 후에 유치원 어린이의 등하원 도우미 일을 하시는 어머니, 대학교 근처 통집에서 혼자 사는 누나, 그리고 고등학생인 저, 이렇게 4명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을 소개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광역버스를 타보신 친구들도 있겠죠. 하승이 아버지가 이렇게 출근하는 시간에 1시간도 넘게 걸려 회사로 출퇴근하게 됩니다. 광역버스 안에서는 어때요? 매일 같은 시간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알겠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적은 별로 거의 없죠. 각자 생각하거나 창밖을 보거나 자기 일하거나 뭐 이런 상황일 거. 그리고 하승이 어머니의 일터입니다. 옛날에는 어때요? 가정에서 육아를 책임졌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지금 현재 많아지다 보니까 육아에 관련된 직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승이의 어머니가 이제 자녀의 학습과 놀이 등을 이제 전문적으로 돕는 직업으로 이제 나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고, 하승이 누나의 정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누나가 대학교 근처 통집에서 혼자 살고 있으면서 점심을 뭐 같이 먹을 친구 없는 건 아니지만 서로 시간들이 안 맞다 보면 어때요? 혼자 먹는 게 편한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뭐 혼족, 또 뭐 혼자 먹는다, 혼밥 이렇게 되잖아요. 삼겹살도 뭐 2인 가는 자석, 1인 가는 자석, 삼겹살도 혼자서 먹는 그런 식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혼자 일정에 맞춰서 먹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승이네 가족이 주말에 어때요? 주중에는 각자 바쁘죠, 그죠? 다 같이 이제 바빠서 각자 일을 하지만 이제 주말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대형 복합 상업 시설에 와서 2층 음식점에서는 저녁을 먹고 5층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보고 대형 식품 매장에서 이제 일주일분의 그런 장을 봐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 우리 현대의 도시 생활의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있죠. 가부터 라까지 산업화와 도시화 된 이런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산업화 도시화 이전의 생활 양식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고 해서 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한번 교과서에도 해보고 수업 일기에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교과 게시판에 도시 문제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통합사회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